여러분은 요즘 어떤 술을 드시나요? 젊을 때는 마시고 푹 자면 끝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술 한 잔도 건강하게 마셔야 합니다. 저는 올해 81살,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의사 손기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늦추고 장과 간 건강을 지키며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 바로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술은 무조건 나쁘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만큼은 예외일 수 있어요. 잘만 마시면 유산균과 아미노산, 발효효소까지 그 어떤 보양식보다 든든한 자연식입니다. 매일 저녁 단 한 잔, 몸에 부담 없이 오히려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제가 마시는 막걸리 루틴과 특별한 조합법, 그 과학적인 근거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매일 소주로 스트레스를 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의사라고 해서 모두 절제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결국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수치도 위험수위였고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싶더군요. 속도 자주 더부룩하고 밤이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환자에게 금주를 권하던 제가 정작 제 몸 하나 못 챙긴 겁니다. 몇 달 동안 술을 끊고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쓸쓸해졌어요. 술을 끊고 나니 삶의 즐거움도 함께 끊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시는 방법은 없을까? 술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현명하게 마시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해답이 제 어머니가 식사 중에 드시던 그 한 잔 막걸리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막걸리를 직접 담그셨어요. 저녁 식사 중에 한 잔 반찬처럼 곁들이셨죠. 그땐 그냥 습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후 어머니의 그 한 잔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있는 발효 보약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94세까지 아픈 곳 없이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누룩을 사서 밥을 식히고 발효 온도를 조절하고, 의사로서도 참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발효의 원리, 유산균의 증식, 효소의 역할까지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막걸리를 연구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직접 만들어 먹고 바쁠 땐 믿을 만한 생막걸리를 골라 사서 마십니다. 요즘은 좋은 막걸리도 많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녁 식사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십니다. 그게 제가 80세가 넘은 지금도 진료실에 서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걸리라고 전부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닙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어떤 건 유산균이 살아있고 어떤 건 그냥 술 기운만 남아있죠. 심지어 잘 마셔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남는 진짜 막걸리를 고르는 기준부터 제대로 마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막걸리를 마시게 됐는데 한 친구가 막걸리를 따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술찌개미는 안 먹어. 찌꺼기 같고 걸쭉해서 싫어. 그러고는 윗물만 조심스럽게 따라 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찌개미는요, 막걸리 병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하얗고 걸쭉한 부분입니다. 쌀과 누룩이 발효되면서 생긴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걸리의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술찌개미를 남기고 윗물만 마신다는 건 막걸리의 건강한 부분은 다 버리고 술기운만 마시는 셈이죠. 꼭 기억하세요. 막걸리는 병을 잘 흔들어서 술찌개미까지 함께 마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장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날 속도 한결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술찌개미까지 마셔야 하는 막걸리가 모두 같은 막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고 어떤 막걸리는 살균으로 다 죽고 감미료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냉장에 보관된 생막걸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막걸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막걸리들을 잘 살펴보면 진짜 생막걸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직접 마셔보고 만들어보고 의사로서 분석까지 해본 결과 막걸리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 살균 막걸리는 말 그대로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해서 효소, 효모를 모두 없앤 막걸리입니다. 이 과정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유통기한도 한 달 이상 긴 편입니다. 보존성을 위해 감미료도 들어가고 탄산도 인공적으로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살균 막걸리가 생막걸리보다 더 깨끗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유산균, 발효 효소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달고 톡 쏘는 맛은 있지만 유익한 성분은 적고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막걸리는 어떨까요?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은 막걸리, 즉 발효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안에 있는 유산균, 효모, 효소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장을 도와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생막걸리라고 해서 전부 똑같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첫 번째는 발효가 덜 된 상태로 출고된 생막걸리, 이른바 미숙주 상태입니다. 이런 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확 올라오고 톡 쏘는 맛이 강합니다. 발효가 아직 진행 중이라 병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발효가 덜 된 막걸리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숙취의 원인이 되고 간에도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이에요. 겉보기엔 신선해 보이지만 속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발효가 충분히 끝난 생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거의 없고 맛도 시큼하고 부드럽습니다. 유산균은 살아있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낮고 속도 덜 부담스럽고 다음 날도 개운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막걸리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미료가 없는 생막걸리를 선택하세요. 요즘 마트에 있는 냉장 막걸리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이니까 생막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살균 막걸리입니다. 그냥 차게 보관하는 것일 뿐 살균도 했고 유산균도 없고 감미료는 들어가 있고 겉보기만 생막걸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막걸리를 드시고 싶다면 제품 뒷면을 돌려서 살균 여부, 감미료 포함 여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생막걸리의 시큼한 맛이 입에 잘 안 맞으신다면 천연 꿀을 한 티스푼 넣어 보세요.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꿀 속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 유산균과 잘 어우러져서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사이다를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이다 속 당분과 인공 첨가물이 막걸리 속 발효균의 작용을 방해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무엇을 마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건강한 음주의 시작입니다. 막걸리를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턴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막걸리 한 잔 안에는 몸을 살리는 발효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유산균입니다. 살균하지 않은 생막걸리 한 병에는 요구르트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무려 700억에서 8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 속에서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효소와 효모입니다.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성분인데요. 이 효소들은 우리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대사 기능과 소화 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 안에 묵은 때를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메티오닌, 발린, 이소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막걸리 속에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 유지, 면역력 향상, 세포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나이 들수록 조금만 아파도 회복이 더딘 이유,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아미노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 식이섬유, 젖산균도 들어있어 피로 회복, 피부 개선, 장 건강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걸리를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마시는 발효 건강식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전입니다. 막걸리엔 파전이지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 궁합의 맛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파전은 기름기가 많고 나트륨 함량도 높고 밀가루 반죽으로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두 잔은 몸에 이롭지만 파전까지 곁들여서 양껏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막걸리의 유산균이나 효소 작용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마실 때 파전은 한두 조각 정도로만 즐기시고 대신 두부나 나물 반찬같이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안주를 곁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막걸리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몸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술입니다. 하루 한두 잔, 식사와 함께 드시는 정도가 적당하고 과하게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유익한 효과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방법과 양은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심혈관 건강입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유산균은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국내 연구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내용인데요. 막걸리를 일정 기간 마신 실험군에서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하고 혈관 탄력 지표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장 건강이 바로 면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막걸리 한두 잔을 저녁에 편안하게 드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발효 유래 효소와 아미노산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암, 유방암,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효과는 국내 논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막걸리가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면역과 세포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음식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약 복용 중 음주는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지만 어디까지나 술입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과 술의 상호작용은 아주 작은 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막걸리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막걸리를 도대체 어떻게 드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십니다. 그 한 잔이 80세 넘은 지금도 진료실에 서 있는 제 루틴이 됐습니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녁 식사 중이나 직후에 마십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든든할 때 마셔야 유산균과 효소도 잘 작용하고 몸의 부담도 적습니다. 양은 1컵에서 2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 200ml에서 400ml 정도죠. 이 정도는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막걸리 안에 좋은 성분들이 몸에 잘 작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병을 2, 3일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병을 나눠 드실 땐 흔들어서 지게미까지 함께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두부, 나물,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 좋아요. 이렇게 담백한 반찬들과 곁들이면 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소도 더 잘 작용하고 다음 날 속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막걸리가 술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한 끼가 됩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마시는 것뿐 아니라 남은 술찌개미를 활용해 피부 관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남은 술찌개미를 깨끗하게 건조해서 스크럽처럼 얼굴이나 손에 문질러 줍니다. 제 아내는 꾸준히 사용하다가 피부가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더군요. 실제로 막걸리에는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각질을 정돈해주는 성분이 많아서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어요. 막걸리를 직접 만드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막걸리 매일 똑같이 드시진 않겠죠? 저는 기분과 건강 상태에 따라 약처럼 조절해서 마십니다. 지금부터 막걸리 맛도 살리고 효과도 높이는 저만의 비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더해지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꿀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1컵에 천연 꿀을 작은 티스푼으로 1숟갈 정도 넣어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맛이 부드러워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과 면역 강화 효과가 더해지죠.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막걸리 특유의 시큼한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생과일 막걸리입니다. 복숭아, 배, 키위 같은 제철 과일을 얇게 썰어서 막걸리에 넣고 10분 정도 두시면 과일의 단맛과 향이 배어듭니다. 과일 속에 비타민과 효소가 더해져 술이라기보단 마치 건강 음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는 여름엔 배, 겨울엔 귤이나 사과를 넣기도 합니다. 단맛이 자연스럽고 과일 안주 없이도 한 번에 해결됩니다. 세 번째, 계피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한 꼬집 정도 넣어서 저어 드시면 됩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향신료로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 계피 특유의 향이 막걸리 냄새도 잡아줘서 평소 막걸리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생강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에 간 생강즙을 아주 소량 넣어 드셔보세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날, 생강의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 덕분에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즐겨 마시는 방식입니다. 저녁 한 끼 술이 아니라 발효된 자연의 한 모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들 중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걸리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술은 약처럼 제대로 마셔야 한다. 막걸리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기태 씨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통풍 때문에 발을 절뚝이며 걸어 들어오셨어요. 자주 술자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맥주에 소주까지 함께 드셨어요. 그러다 며칠씩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진료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차라리 맥주 대신 생막걸리 한두 잔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식사와 함께 드시고 술찌개미까지 잘 흔들어서 드시면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 씨는 잠시 웃더니 평생 먹어온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맥주는 통풍에 정말 안 좋아요. 맥주는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발도 잘 안 붓고 속도 덜 더부룩해요. 잠도 예전보다 깊이 자고요. 술을 줄이긴 했는데 막걸리로 바꾼 게 제일 큰 변화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술이 나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주가 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 잔이 그리운 당신에게 또는 매일 술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술을 끊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 혹시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떠오르셨나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